이재명 시즌 4 6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훈입니다. 벌써 시즌 4가 63번째? 네 번째? 네, 이제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다 늙어 죽겠다. 네. 야, 진짜 오래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낯선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잠시 광고 타임을 갖겠습니다. 네. 뜬금없죠?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기술연 주말반 첫 시즌이 이번 주에 종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7월 25일에 시즌 2가 개강을 하기 때문에 되게 잘 됐나 보네요. 시즌 2가 한다는 거는. 그런 거죠? 아니, 시즌 2가 한다는 건 시즌 1이 안 망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토요일 10시에 누가 올까 과연.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네. 다 건강해지셨다고. 네. 미쳤어. 근데 보통 토요일 10시에 뭐 하세요? 토요일 시에 저는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왜요? 그냥 그날이 노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시간이라도 더 놀라고. 네, 괜한 걸 여쭤본 것 같고요. 네, 지금 수강 신청이 절찬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스트리밍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댁에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그리고 현장 강의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고 참여하시는 게 거의 반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반은 집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 보시면서 댁에서 하시고 네. 직접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스트리밍에는 별풍선 쏠 수 있습니까? 별풍선 같은 소리 안 하네. 돼요? 슈퍼챗을 네, 그런 슈퍼챗 이런 것도 재미가 아니 있죠. 별풍선은 수강료로 내신 거기 때문에 아. 영상을 보실 때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뭘 좀 알고 얘기해라 제발. 네. 그런 것도 좀 있어야지. 좀 막 쏘고 기술연 지금 효과 보고 있어요. 1,000원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럼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기술연 들어갑니다. 이런 거. 오늘 좀 빨리 가야 되거든. 근데 별풍선이 없어도 네. 스트리밍 수강하시는 분들 호응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네. 또 이게 유튜브 상에 계속 이제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반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토요일 오전에 한번 하시고 네. 뭐 일요일 오전에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장소가 멀거나 시간이 안 되거나 코로나 때문에 현장 강의가 좀 조심스럽다 하셔도 예, 들으실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풍선 안 쏴도 된답니다. 그럼요. 네. 도움이 안 돼 광고에. 피디님 도움이 되나요 광고가? 잘라낼 것 같아. 작가님은 항상 저를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셀프 당근과 채찍 시간입니다. 댓글을 읽는 시간이죠. 오늘 첫 번째 댓글은 KSY7348님이 근데 왜 채널 이름이 좌파예요? 네. 정치적 좌파란 소린지 점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저희 그 방송의 제목은 역사가 좀 있는데 네. 저희가 6여년 전에 네. 그 강원 선생님이 좌파 농객도 아니셨는데 어쩌다 좌파가 된 거죠? 근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프롤레타리아의 자식으로서 그렇군요. 골목에서 왼쪽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반대편 골목에서 보면 오른쪽인데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좌파여서 좌파 명리학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제가 이번엔 좀 이렇게 좀 처음 들으시나 봐요, 강의를. 그죠? 그렇겠죠. 저희가 원래는 오프라인 강의가 먼저 좌파 명리학으로 네. 시작이 됐었죠. 사실 저도 몰라서 궁금하네요. 저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 명리학이 너무 이제 이른바 시장 명리학이 네. 결국 이제 나만 잘 되면 좋은 거다. 네. 내 새끼만 잘 되면, 내 남편만 잘 되면, 이런 사실 내가 내 새끼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제 이런 극악히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이 우파적 철학을 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그게 6여 년 전이었죠. 네, 그게 6년 전이고 뭐 그 생각은 뭐 지금도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이 기존의 어떤 명리학이 너무 이제 근거 없는 운명 결정론. 어차피 금수저는 금수저고 흙수저는 흙수저다. 라는 식의. 그러니까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길은 요행이나 뭐 아주 운밖에는 없다라는 식의 이런 그
그 참으로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명량은 그런 그 운명 결정론적 시각에 의한 혹세무민의 점술이 아니고 네. 자신을 우주적 존재라는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개입함으로써 보다 더 정말 어차피 우리는 완전 무결해질 수는 없겠지만 보다 더 완전 연소하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확 불태우고 그냥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좌파적 태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붙인 것 뿐이에요. 아, 저는 방송 몇 년 동안 녹음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저는 완전히 철학이 다른 방송이었네. 저만 잘 되면 된다. 저런 느낌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예. 우파 명리학에서 좌파 명리학으로 전향한 아. 변절자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전에는 고전 위주의 어떤 네. 그 뭐 이렇게 사고 방식인데 네. 이 강원 선생님 다음에서 그 글 쭉 연재하신 거를 보고 네. 이게 또 패러다임이 바뀌겠구나. 어. 잽싸게 달라붙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다음 클라우드 스토리 펀딩이었나요? 네. 그때 연재하실 때 진짜 쓰기 싫으셔. 뭘 쓰기 싫어요? 그러니까 매주 연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어. 후원이 들어오는데 네. 목표치가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모이면은 네. 팟캐스트를 만들겠다 그걸로 제작비를 네. 뭐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리워딩 나가는 게 뭐 좌파명리학 그 수강권 막 이런 네,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거 연재하실 때 돌백에서 되게 힘드셨다고 글을 네. 안 써주셔서 네. 그게 첫 번째 에피소드고 두 네. 번째는 그 리워드 나간 게 네. 들어온 것보다 많아가지고 제작비가 없어갖고 그냥 저희끼리 그러니까 원래는 막 되게 멋있는 MC도 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네가 하고 네가 하고 뭐 이렇게 정말 된 좌파 거죠. 명리학이었는데. 그래서 너가 들어오게 된 거야 창규야. 그렇군요. 돈이 아. 없었거든. 아. 그 내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네. 네. 하게 근데 저는 된 거죠. 되게 무섭게 생긴 모르시는 분이 방송하자 그래서 안 하면 뭐가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들어왔는데 네. 하다 보니 몇 년이 지났네. 그러니까요. 오늘 옛날 생각이 뭐 스물스물 나는데요.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좀 계시다 보니까 예, 되게 근본적인 질문들이 들어오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추억 돋네요. 음. 네, 두 번째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서초님께서 강원쌤 연애 더 많이 해주세요. 인상 경험담 너무 좋네요. 야, 여기서 더 많이 하면 근데 이게 느껴질 지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직까지 이거 60화짜리 제가 반 바퀴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는 서산에 지고 있고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되게 티가 나는 게 저희 공약법 할 때 그 쓰린 상처가 있거나 공약을 해본 적이 없는 이제 일주가 나왔을 경우에 굉장히 나태해지시더라고요. 별로 관심도 주무신다거나 없으시고. 뭐 약간 빨리 끝내 막 이렇게 네. 하신다거나 네.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예, 이게 적중률을 좀 높이려면 더 많은 임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노력해 주시고요. 양다리도 걸치시고 이제부터. 네. 양다리 갖고 되겠어? 아, 60다리는 걸쳐야 아 그래요? 어떤 네. 일주가 와서 이 좌파명리학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한번 불태우겠습니다. 왜 순교자의 마음으로. 네, 오늘 여기까지 셀프 당근과 채찍 시간 진행해봤고요. 오늘은 김효일주 시간입니다. 네. 김효. 저희가 묘 시리즈로 지금 이제 세 번째 김효일주까지 왔는데요. 이 묘자가 들어가면 네. 풍문이 많아요. 네. 일단 묘자가. 묘자가 들어가면 풍문이 많다. 풍문이 많다. 그 뭐 첫 번째 시간은 이제 풍문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김효일주에 대한 풍문들을 모아서 과연 그러한지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해당 일주의 보편적 특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같은 일주라도 나머지 6글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김효일주가 이렇다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선생님 트름하셨나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 봐요. 네, 또 성격적 특징은 그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항상 함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네.
봄의 밭, 들판에서 뛰노는 토끼. 명랑하고 자유분방하지만 감정 기복이 많고 의심을 잘하는 편이다. 이게 뭐 가장 김일주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제 얘기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들판에 뛰어다니는 산토끼, 라고 보통 이제 형상화하는데 좀 설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어디로 튈 줄 모르고, 근데 막 누가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거든 토끼는.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녀요. 왜 뛰는지는 우리는 몰라. 그렇네요. 토끼는 항상 들판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요. 일단 기본적으로 김일주를 이제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리버럴, 자유분방함.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일간이 아주 강해서 자유분방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네. 겉으로 보면 쟤는 굉장히 조직에 적응도 잘하고 또 성격적으로도 좀 그렇게 뭐 모나지 않고 유순한 것 같은데, 저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저도 1년 4개월밖에 안 해봤지만, 쟤는 뭐 웬만한 건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저것도 하면 잘하겠다라고 딱 생각해서 이번에 이런 부서로 옮겨보는 게 어떤 일 할 때 굉장히 단호하게 딱 자른 사람이 있어요. 전 그건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럼 이제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아니 제가 저랬나?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당황하셨어요. 막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평소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그런 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그냥 이렇게 자유분방하니까 아무도 씨발 나 건드리지 마 이런 이제 보통 이제 이 일지의 비견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게 아주 막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 간지동인 이 명식들은 아니면 이제 막 일지에 막 무호같이 이렇게 막 모일주처럼 막 양인의 힘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게 뭐 말을 안 해도 저는 함부로 이렇게 뭐 터치했다가는 피해 보복이 뒤따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나이스하고 이 김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너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의 감정을 잘 챙겨줘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좀 만만하게 보일 수 있게 되잖아요. 좋은 뜻으로. 그래서 얘는 워낙 제주도 좋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니까 저것도 잘하겠네 했다가 딱 쌩까는 거죠. 그 선을 쫙 긋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맞으신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트라인을 넘기 전까지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소프트한 리버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선을 딱 도달한 순간 이제 갑자기 막 고압 전류가 쫙 흐르거든요. 네, 두 번째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잘 알기 전에 다루기 쉬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존심이 강하고 명예욕이 많다. 남한테 싫은 소리 못 듣는 반면 본인이 남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은 잘한다. 뭐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그 모범생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뭐 선생님이 이거 시키면 뭐 흔쾌히 그거 할 것 같고 진짜 좀 그렇거든요. 근데 굉장히 단호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룰이라든지 원칙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가 딱 되면 좀 돌변하는 면이 분명히, 그러니까 돌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일지라도 평관은 평관인 거예요. 관이 있는 거지. 가오가.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정묘 얘기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음간들이 그 밑에 지지를 뭘 깔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이제 좀 나타나는데, 원래 기라는 글자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여성적인 느낌이 있고 또 남을 좀 배려할 줄 알고 뭐 이런 의미인데, 이 묘라는 글자가 칠살이라는 평관으로 좀 작용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 기질도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막 이런 것들. 평간이지만 관은 간이다. 네. 그 본인은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 듣고, 네. 근데 남에게는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이 기묘라는 글자는 60가자 중에서
4개의 진신에 해당합니다. 이 진신이라는 게 뭐냐면 나아갈 진자를 쓰는. 근데 이게 처음 시작이 갑자로 시작하잖아요. 이 갑자로부터 60글자에 15번째, 30번째, 45번째 위치한 글자가 진신에 해당해요. 이게 이제 기묘가 15번째 글자. 이 60글자 순수를 딱 배를 보면 15번째에 해당합니다. 30번째 해당하는 글자는 가보고요. 45번째 해당하는 글자는 기유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글자를 진신이라고 하는데 이 진신의 특징은 뭐냐면 글자 나아가는 힘이에요. 내가 이걸로 가 하면 가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갑자는 일지가 정인이고 기묘는 평관이고 가보는 상관이고 기유는 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지의 십신이 다 다른데도 이제 각각 그 십신의 성격을 가진 상태에서 그 본질은 동일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묘는 평간의 진신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자신의 명예, 자신의 꿈,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어떤 소유에 대한 욕망,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집요하게 앞으로 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옆에 좀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 이래서 가령 기유 같은 진신은 그렇게 싸움을 안 걸고 끝날 수 있어요. 식신이니까 끝날 수 있지만. 유연하게. 근데 가보 같은 경우는 화를 낼 수 있어요. 나 지금 바쁘 죽겠는데 왜 자꾸 지랄이야? 왜 11분 지랄이야? 이제 이 새끼가 그래서 제 자식이 가보라서. 근데 이제 기묘는 딱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고 쌀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신이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자신이 나아갈 바를 지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면이 갑자기 딱 몰수되는 그런 성향이죠. 이제 드디어 숨겨져 있던 관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묘목 안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관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관살 혼잡이에요. 그래서 이 관살 혼잡의 특징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좀 본인에게 그러한 그죠. 어찌 보면 본인의 기준으로 보면 정당한 것인데, 뭐 남을 비판할 수도 있고 지적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관살 혼잡이 되는 바람에 뭐랄까 공정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관살 혼잡이란 건 을목 기운도 나오고 간목 기운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뭐 다 알고 있었지만 6년 방송 중에 처음으로 아니, 방송- 내가 눈이 뜨인다 야. 방송 듣는 사람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무슨 일이야 이게? 근데 내가 컨셉을 너무 초보자로 잡았어. 좀 불편해 내가 지금 매우 불편해. 이렇게 이거 모른 척 한다는 게. 계속 말씀하시죠. 네. 자 정말 너무 리액션 정말 해줬다. 법은 말고 주먹은 가깝다. 관살 혼잡.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유가 자기 뜻을 펼친다고 나갔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큰 손재수, 관재수 내지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걸 안 나가면 본인의 발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묘가 어찌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튀어나가는 걸 본인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방어를 합니다. 금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묘일주가 상대적으로 셀럽이 적은 이유가 튀어나가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한 발짝 자꾸 스스로 막다 보니 이제 그런 억압 속에서 자기의 이제 포텐셜을 다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공화국 시대에는 그럴 필요 없다. 씨발 뭐 욕 먹으면 어때? 욕 먹는다고 무슨 선생님 뭐. 그건 무신이라서 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뭐 어때? 기억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럼 기억 못 해. 그래서 막 어제까지 욕한 사람 오늘 막 이다그러고 잘 놀아. 왜? 그러니까 선생님 저한테 친한 척하지 마세요.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야. 기억을 못 하기 때문인 거지. 물론 나도 이해합니다 그건. 되게 쿨한
줄 알아. 사실은 기억을 못한 건데. 그렇죠. 네. 다시 기묘로 돌아오면. 예,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묘가 많은데 왜냐하면 자기를 숨기기 좋은 곳이거든요. 네. 프리랜서면 조직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네. 자기를 광고해야 되고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승진을 잘합니다. 어디까지 부장까지는. 승진을 잘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고 네. 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막 다재다능하고 네. 웬만한 힘든 일도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하고 네. 원만하고. 그런데 자기가 낮은 직급일 때는 낮은 사람한테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임원이 되거나 사장이 되면 관리직이 되면 이제 완전 이제 그야말로 정상에 오르면 네. 굉장히 이제 그 갑의 성격은 사라지고 을목이 튀어나와서 네. 김창규가 튀어나오는 거야. 을목이 튀어나와서 이 편간이 튀어나와서 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또 그렇게 되는구나. 네. 굉장히 가혹하게 이렇게 그 아래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네.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조직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에 네, 있어서도 그런 경우가 많다.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연애 문제일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회사로 데려온 친구 2명이 다시는 이랑 일을 안 하겠다고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게 있었군요. 예. 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발력이 좋고 꼼꼼하여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삼토끼. 네. 우리 보통 기토하면 순발력이 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자꾸 기토하면 막 자기 것만 챙긴다, 네. 뭐 이러는데 기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토는 이렇게 기토를 자꾸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떠올리세요. 집 앞에 문전 옥답. 네. 누가 봐도 네. 부러워하잖아요. 네. 문전 옥답이라는 네. 거. 네. 여러분 이제 거기는 문전 옥답이 왜 옥답이냐면 네.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는 소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전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네. 뭘 왔다 갔다 할 때도 저기 뭐야 뭐 모내려 갈 때 네. 김매려 갈 때 멀리 안 가도 되잖아. 바로 발짝 그러면 바로 논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문전옥답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워너비의 욕망을 주는 거고 네. 또 결과적으로 그 마을이 굶주릴 때도 그 문전옥답이라는 것으로 사실 사람들은 나누어서 구슈를 하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기운이 있는데 너무 이제 양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이제 기토를 막 사정없이 싸가지 없다. 뭐 이제 뭐 지하고 지 새끼들밖에 모른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죠.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니까 해석에 네. 따라 또 달라지는 네. 거고.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용을 잘 지킨다. 두각을 나타내기보단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행동함. 평범함의 가치. 네, 이제 이따가 좀 한 얘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죠. 직감이 뛰어나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며 부침성이 좋아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지만 외부 반응에 민감, 사람과의 마찰을 피하는 편이고 수동적인 면이 있다. 네. 이것도 아까 처음에 대부분 했던 얘기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묘목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 정묘할 때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일단 일지에 묘목을 놓게 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정적으로는 일단 섬세하고 민감한 그래서 어찌 보면 또 공격당하기 쉬운 기운이기도 하고요. 또 피지컬한 측면에 있어서도 하체를 비롯한 골절 및 이런 이제 그 이런 사고 내지는 수술 이런 거가 제일 가장 12시 중에서 가장 가까운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졸라 뛰어다니다 보니까 다칠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기묘는 그 다른 묘자에 비해서 조금 덜한 편이긴 합니다. 기토 자체가 중용이고 아까도 나왔지만 중용적이고 안정성을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묘목은 뭐 어디 안 간다. 그래도 묘목이 있는 거다. 네. 참견이나 간섭을 좋아하기도 한다.
지나치게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다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지기도 한다. 네. 이거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조금 의문이 되긴 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네, 요거는 좀 제가 볼 때도 좀 그러니까 꼭 기묘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꼭 남의 일에 뭐 이렇게 그냥 왜 우리 지하철 타면 저 아주머니들이 뭐 제가 뭐 이렇게 사가지고 가면 그게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남이거든요. 근데 기묘일주들이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같은 뭐 예를 들면 일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같은 자기하고 인연관계가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관계에서는 좀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는 면이 있어도 맞아요. 뭐 그러니까 요 말에는 네. 이런 제안을 주는데 네. 같은 그룹 안의 네. 사람들끼리는 네. 이런 표현을 네. 쓰면서 네. 맞는데 단서를 달면 네. 네. 그럼 7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꾸미기를 좋아하며 손기술이나 기에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끈기가 부족, 무언가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한다. 반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한 가지만 파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그 정묘일주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요? 묘목에 관련된 얘기인가 보네요. 예. 근데 이제 꾸미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묘목은 잘하면 예쁜 꽃나무로도 자라고 뭐 큰 나무로도 자라고 그러니까 가불이 다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라는 글자 자체는 그 집 앞마당에 뭐 정원 같은 공간에 비유하기도 하니까 예쁘게 뭐 꾸민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 이게 계절하고 주위의 환경만 잘 맞으면 정말 좀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아주 정교하게 잘 꾸며놓은 정원 같은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요거는 이제 인내심은 제가 볼 때는 기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받쳐주지 않을 때는 그거를 또 빨리 포기하는 기질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묘에 비하면 인내심과 지속성은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굳이 정묘하고 방금 우리 지산 선생이 정묘하고 비교했는데 사실 이 표현 자체로는 정묘에 더 가깝죠. 근데 정묘하고 기묘하고의 손재주의 차이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기묘는요 DIY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집에 쓰는 거. 정묘의 손재주는 뭐냐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면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 뭐 제품화 하자는데 맛있다 그랬어. 이게 이제 이런 게 정묘고 기묘는 그냥 주문해가지고 혼자서 해가지고 만들어 옆에서 이제 남편이 보고 있다가 그냥 사면 되잖아. 굳이 하는 스타일이야. 그런데 뭐 치고 굳이 이렇게 근데 잘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정묘와 기묘의 차이를 똑같은 손재주라도 다른 손재주다라는 거예요. 8번째로 갑니다. 가족 중심주의. 본인이 고통을 겪더라도 웬만해선 이혼하지 않음. 이제 이게 나 빨리 놀 줄 알았는데 이제 나왔네.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이 이제 천간 10개 중에서 기토가 이제 이혼율이 가장 낮다. 그거는 이혼율 낮은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고 이혼하면 또 손해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대부분 손해가 나잖아요. 하나를 두 개로 나눠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손해 보는 경우가 계산 안 한 거예요. 근데 이혼하는데 이익이 된다 나한테 합니다. 그렇군요. 계산기를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기묘가 굉장히 현명한데요? 아니 현명한 거지. 그러니까 기토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무토집에는 이가스말, 기토집에는 깨가스말. 이가 한 말만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서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 가족 중심주의 뭐 이거는 진짜 여성분들은 정말 강력해요. 남성보다 특히. 여성이 이게 갑기합으로 이게 묶여 버리거든요. 이게 아마 그러니까 나라는 기토하고 안에 있는 갑 정관이 묶여서 이게 어떤 형태로 가냐면 갑기합 토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 남자를 자기랑 똑같은 영역으로 삼상동이처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연을 맺으면. 여성분들이 정말 특히 강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이건 집착은 아니고요. 일종의 동일치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묘목 안에 있는 간목이 일간인 기토랑 합을 하기 때문에 이 간목은 이제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 자신 속에 남편이 나와 합을 한 예, 형태가 예, 된 예, 거예요. 예. 묶인 거지. 네. 타이드 업. 네. 근데 영어 수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좆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 네. 본인이 이혼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여명이 네.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난 이혼하면 난 죽은 목숨이야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난 내가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줘. 안 해주는 경우도 많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똑같은 이 갑기합토의 네. 영향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간에 네. 결과적으로는 이혼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가족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인 건데. 사실은 그 본질을 보면 네.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다. 뭐 어떻게든 흠을 내시는군요. 아니 그 흠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가 일단 먼저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아니, 진실은 좀 가끔 불편하죠. 네, 김효도 이혼하고 싶다. 네. 네, 9번째로 넘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토들은 사기 결혼을 당해도 자기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잘 지내는군요. 까먹고 자기 그냥 뭐. 그냥 제가 선택한 겁니다. 예예. 이렇게 자기 하면 이렇게 자기가 선택했는 거지 얘기를 해요. 자기 합리화도 잘하는군요. 네. 그래서 다 잊어버려요. 자꾸 사귀다겠다. 합리화도 하고 잊어버려. 9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버지와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 이거는 뭐 남성을 얘기하는 건지 여성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죠. 뭐 별로 한국에서 아버지와 사이가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이건 뭐 별로 제가 무슨 네. 근거로 얘기할지 네, 모르겠는데 이제 뭐 간살 혼자면이니까 아무래도 죄를 네. 설계시키는 경향이 네. 있어서 네.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그러기에는 같습니다. 좀 연약하긴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기묘 이렇게 돼가지고 천간에 뭐 가불목이 투출했으면 재성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아닌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요 글자만 놓고 본다면 아버지에 해당하는 글자가 이제 수잖아요. 수. 네, 재성이 네. 수인데 기토도 수를 극하고 네. 묘목도 수를 설기하니 네. 사실은 이제 이 수에 해당하는 재성이 네. 약하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럼 김일주는 졸라 늘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는 조금 네. 우리가 있다.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0번째로 넘어가 보죠. 남녀 모두 이성과의 구설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성격이 강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저는 이 자 10번도 평관이니까 일단 네, 성격이 네. 강한 배우자 활동적이 성격이 강하다는 건 좀 그렇고 활동적이고 네. 이거 남성의 경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여성의 여성의 경우죠. 경우. 여성의 네. 경우죠. 근데 남성의 경우도 네. 네. 사실은 이제 요즘 이제 결혼에 있어서의 그런 제가 늘 강조하지만 꼭 관제 네, 이렇게 네. 나눈다는 게 네. 딱 정확히 나눠질 수가 없다는 네. 거죠. 남성의 경우도 부분적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근데 왜냐면 남자한테도 이제는 부인이 억압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옛날에는 뭐 진짜 막 제왕처럼 굴렸잖아 마누라한테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요새는 그랬다가는 그 뭐 3초 뒤 제명이에요. 이제는 남자들한테도 부인은 이제 억압과 지배 자기를 지배하는 존재지 뭐 내가 뭐 호령하고 뭐 죽으라면 죽는 신 내주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아유 저보다 뭐 저도 근데 당해봐서 아는데 저보다 목청이 더 커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지선 선생님은 그래도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그런 활동적이고 좀 막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가오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날 확률은 상당히 이제 기묘가 높은 건 사실이고요. 이성과의 구설수는 이게 뭔가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묘목이 갑자하고 이제 기묘가 도화인데 이제 옛날 책들을 보면 나체도화라고 나체도화. 예? 나체들. 그런 뭐라고요? 좋은 조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독하게 이제 좋아해. 사실 이제 아, 그만큼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약간 노출력이 높은 도화, 자신을 노출하고 싶은 이건 단순히 이제 패션의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얘기잖아. 쟤는 너무 흘리고 다녀.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게 뭐냐 자기를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고 이렇게 다닌다냐. 그러다 보니까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좀 아무래도 이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이제 구설수를 타기 쉽고 또 이렇게 이 음일간이다 보니 그걸 또 완벽하게 제압할 만한 네. 어떤 그런 또 기세는 약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구설수의 희생자가 되기 쉬운 그런 힘이 되는 거죠. 11번째로 가겠습니다. 의학, 철학, 미용, 패션 전문성을 이용한 세밀한 기능의 탁월. 네. 뭐 손재주가 좀 의학. 의학이나 두 분 다 발음 똑같으시네요. 의학이요. 의학. 의를 빨리 발음해 보세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야, 니도 경상도 쪽이잖아. 거잖아. 딱히 저는 의학이라고 안 해요. 의학. 의학. 네. 의를 빨리 발음하면 네. 된다니까. 나 맞지 않아? 의학? 아니야? 그 사람이 그 태생적인 걸로 그렇게 그러면 안 돼. 피디님 이거 네. 텍스트 박아주세요. 네. 어차피 바뀔 거니까. 의학입니다. 의학. 선생님 지금 마음속으로 발음해 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의학으로 안 들리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의학. 신기해. 저는 만든 것 같은데. 네, 유명인으로 가시죠. 마이클 잭슨, 케빈 코스트너, 브루스 윌리스, 김종필, 정동영, 비, 이보영, 한가인, 작곡가 테디, 그리고 땅콩의 왕 조연아, 박유천 있습니다. 꽤 있네요. 근데 요것만 들으니까 인물들이 좀 괜찮은데요. 네. 그러게요. 일단 마스크가 좀 되는 것 같은 느낌. 아니 그 마스크 되는 사람만 뽑아왔잖아. 아, 그런 건가요? 아니 근데 이제 그 기유의 미모는 사실 기유를 보고 이제 흔히 은근 미모라고 하는데 기묘. 기묘를 은근 미모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미모를 꼽는 이제 일주들이 있잖아요. 예, 뭐 근데 왜 빼고 막 넘어갈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넣을래. 근데 기묘 못지 않습니다. 근데 게다가 음간인데다가 뭐라 그럴까 그 이 기묘의 미모는 이렇게 좀 딱 외관상 있는 거라보다는 네. 좀 뭔가 풍기는 어떤 매력? 그런 분위기 네. 이런 것들이 또 그런 이제 아우라가 좀 독특하게 그 어필하는 미모들이 많습니다. 뭐 인물이 좋은데요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몇 명 끼어 있어가지고 사심이 좀 조연아를 발동하는. 좋아하시는군요. 속에는 김종필이에요. 오직 어릴 때부터. 아니 나 초등학교 때 김종필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 아니 젊을 때는 엄청 미남이었어. 젊을 근데 때는. 진짜 웬만하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치인들 중에서는 이제 이 김종필 전 총재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저하고 정치적인 철학은 맞지 않지만, 근데 굉장히 수사를 잘 구사하고 적재적소의 수사를 잘 구사하고 또 나름 풍류도 좀 알고. 풍요인 이 사람이 사실은 육사 출신이 아니고 4대 출신이거든요. 네. 아 그래요? 서울 4대 출신입니다. 오. 그런데 이제 군인이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인문학적인 것이나 예술적인 것에 조예가 밝아서 네. 그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이제 해방 이후 최초의 이제 국립 뮤지컬단도 이 사람이 중앙정보부장 시절 때 돈을 대어서 그 60년대에 처음 만들었어요.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정치 성향이 그쪽이 아닐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글로 가셨네요. 또 간택을 받으셔서. 근데 뭐 좀 집안 문제가 큽니다. 이제 그 박정희의 조카 사이였으니까. 그렇긴 하죠. 예. 뭐 김종필 얘기는 뭐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종필이 딱 생긴 게 무시는 말안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제가 볼 때 김효희 전 형처럼 단정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있고 남자지만 그리고 이제 젊을 때 기준으로 딱 보면 그리고 이제 재능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제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가 김효의 또 아주 한 극단을 보여준다고 보여주죠. 뭐 어릴 때부터 뭐 그런 형들과 아버지 사이에 살았지만 그냥 나는 뭐 이 길로 가는 거야. 뭐 그 이런 그래서 거기서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도입해 가면서 사람들이 뭐 자기 보고 뭐라 하건 말건 근데 이제 결국은 그 구설에 무너지죠.
그러게 그런 거 좀 조연아도 이 길로 가는 거야. 회항하는 거야. 멈춤 없이 그냥. 나가네.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이렇게 다 치워버린다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 치워요 결국. 네. 그래서 이게 약점이야. 그러니까 땅콩 한 봉지 무너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김효일주의 풍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그 황 PD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 사연 신청하신 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글에 네. 댓글을 달며 소통을 하셨다고. 김효일주 아주 분들끼리. 아름다운 네. 현장을 그러니까 그게 목도하셔서. 많은 네. 기묘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이 세계 안에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에요. 남에게는 뭐 이렇게 말 걸고 안 하는데 네. 어쨌건 이것도 네. 라운드 그 바운더리 네.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네. 거군요. 마을 공동체 이런 거 하시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그 공개된 게시판에 사연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네. 저희가 모든 사연을 다룰 수 없고 모든 사연에 답을 드리지를 못하니까 공부하시거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게시판 통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좀 얻어가시는 게 있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 김효일주 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해주셨다 네. 네, 싶고요. 공통적으로 책과 음악을 애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풍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원래는 바로 연애 공략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네. 방송 쳤네. 임신했나요? 저희 박수 칠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광고가 있을 때입니다. 아. 이제 좀 네. 적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지금 그 녹음실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과자가 쌓여 있는데 네. 오랜만에 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과자로 PPL 갑니다. 네. 네. 그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가 수불수불이라고 네. 무알코올 막걸리 맞아요. 음료수 네. 소개를 한번 해본 예, 기억난다. 네.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착한 프리미엄 쌀과자 수불 스낵입니다. 네. 네. 예. 뭐 시중에 쌀과자가 되게 많긴 하지만 이 쌀과자는 자그마치 6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맛없겠는데. 너무 6가지가 없으면 너무 없는데? 한두 개만 없어야지. 그 뭐 흔히들 색소나 네. 아주 진짜 색소 향 뭐라고 그러나요? 향미증진제? 향미증진제. 네, 뭐 네. 그런 보존제도 거 많이 넣죠. 보존제는 뭐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네, 원래 네, 막 네. 그런데 그 향을 억지로 나게 하는 거 정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그거 포함해서 첨가물을 무려 6가지 넣지 않고 네. 100% 국내산 네. 식물성 네. 재료로 만들었다고 거기다 하고요. 현미로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거 과자 만드는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디서 만드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HACCP 했어. 햇섭이라고 한답니다. 왔어. 네, 뭐 햇섭 인증 시설에서 제조했고 아주 안전하고 건강한 쌀 점점 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을수록 맛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패키지가 굉장히 귀엽고 요 애기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계속 먹었는데 네. 애 키우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10개월에서 한 지금 우리 애가 29개월이니까 네. 그런 애들한테 먹이기 되게 좋은. 되게 이렇게 건강한 느낌의 그 과자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냥 쌓아놓고 이거 맛있다고 막 먹어요. 근데 미각이 아직 덜 이렇게 덜 오염당한. 덜 오염당하는 게 미원. 저는 이제 미원 막 이런 거 막 이런 게막 입이 가실 대로 가시는 네. 이제 강프로님께서 저는 이거 처음 먹을 때 목이 메었어. 목이 메었어. 아니, 선생님 그럼 이게 맛이 두 가지가 있거든. 순수한 맛이 있고 양파 맛이 있으니까 양파 맛으로 드시죠. 그건 좀 낫지 않을까요, 선생님께는? 양파 맛 안 먹어봤는데. 여기 있습니다. 양파 맛으로 가보시고. 근데 개인적인 호불호로 치면 제가 지금 계속 먹었는데 처음에는 먹을 때는 맛이 안 느껴지니까 양파 맛으로 가잖아요. 근데 양파 맛보다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그냥 순수한 맛은 계속 먹게 돼요. 네. 제가 첫 번째 녹으면서 계속 먹었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 계속 들어가요. 손이 가야 끝도 없이. 매출도 오르고 뭐 이럴 텐데 이게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도 네. 좋다고 합니다. 칼로리가 뭐 당연히 낮을 네. 수밖에 없는 네. 진액이 되겠죠. 그리고 나한테는 이거 하는 딱 좋겠다. 당뇨에 좋을 것 같아. 네. 그러네요. 네. 저희 엄마도 또 좀 저시기 해야 되겠네. 근데 맛은 너무 없어. 근데 이게 오해하실까 말씀드렸는데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무맛. 네.
무맛이라는 거. 그게 맛이 없잖아. 아니 여러분이 지금 되게 자극적인 저녁을 먹고 오셔가지고 지금 이게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으시는데요. 네. 제발 부탁인데 양치를 하고 네. 좀 맛을 음미를 하고 난 뒤에 광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아니 취향 맛 때문에 그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뭐 간장 뭐 이런 거 드시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맛이 어떨지를 알아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 좀 미친 척하고 한 일주일을 단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치셨죠. 예. 일주일을 단식을 하고 이제 그 보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보식이 한 2주 정도 또 걸려요. 갑자기 이게 뭐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먹는 게 아무것도 안 한 쌀 있잖아요. 그 미음도 아니고 뭐 거의 풀이죠. 그거를 이제 일주일 지나서 탁 먹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맛들이 다 그냥 그 진짜 세상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거 먹으면 이거 뭐 아무 맛도 안 나 뭐 이러는데 입이 이제 건강해지고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맛이 다 느껴져요. 저도 이제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아니 근데 무서워요. 계속 방송에 계속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작할 때부터 먹었는데 세 봉지째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아까 강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당뇨로 식사 조절이 필요한 어리신 분들께 그 부모님 간식으로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도담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도담쌀이 좀 생소하실 텐데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도담쌀이 뭔지 알아봐 왔어. 공부하고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도담쌀이 뭐래? 이게 사실은 그 당뇨 기능성 쌀이라고 하고요. 아.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 꼭 어르신뿐만 아니라 혈당이나 지방 걱정이 되시는 강프로님, 네. 적극 추천해드리고요. 네. 이게 지금 뭐 입이 오염돼서 네. 그 자극이 좀 덜한 바람에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시는데 네. 이게 그냥 과자만 드시는 게 아니라 그 활용도가 좋다고 합니다. 견과류나 과일, 우유, 네. 네.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식사 대용으로도 든든하다고 하고요. 네. 특히나 요거트나 아이스크림 넣어서 색다른 디저트로 드시면 또 좋다고 하네요. 그렇지. 한 봉지 다 먹어도 150 칼로리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하네요. 40g 정도 되는데 이게 보통 과자 한 봉지 먹으면 한 4,500 가거든요. 이게 그렇죠. 기름이랑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150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맥주 기름에 살짝 튀기면 맛있긴 맛있겠다. 신발도 튀기면 맛있는 거고요. 신발도 튀기면 맛있어? 그럼요. 튀기지 않고 건강한 걸로 먹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맥주랑 곁들여도 좋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이 착한 과자는 네이버 혹은 쿠팡에 검색창에 수불수불 검색하시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수불수불의 다른 제품이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수불수불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SOOBLE 0.5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네. 수불은 무슨 의미예요? 그때 다 했는데 다 까먹어서. 작년 방송 듣고 와 너. 작년 방송 듣고 오고. 뭐 이렇게 이름이 특이하네.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수불이 궁금해 찾아볼 거 아니야. 뭘까? 일부러 한 거야, 진짜 모르는 거야. 난 둘 진짜 다지? 몰랐지. 네, 요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 하셔야 되는데 드신다고 정신이 없어서 저 혼자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빨리. 하루가 좋을 것 같아. 하루라 하면 죽돌의 아들입니다. 네. 내가 다 가져가야지. 이거는요 정말 100% 애기들은 무조건 좋아해요. 네, 애기들 진짜 애기들이 좋아할 아니라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이거 정말 잘 먹어요. 그 굉장히 건강한 열심히 먹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근데 딱 제 나이 때 애 키우는 집은 이거 항상 사요. 쿠팡에서 항상 아기용 사요. 쌀과자에서 항상 10봉지에서 20봉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진짜 꼭 필요하겠네요. 포장도요. 제가 아까 이렇게 봤는데 아이들 이렇게 좋아하는 이미지도 있고요. 또 이렇게 뜯었을 때 우리나라 과자 같은 경우에 좀 포장이 과대 포장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용이 튼실해요. 맞아요. 질소가 많이 없습니다. 예, 그냥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거 뭐라 그러죠? 지퍼백. 지퍼백으로 돼 네. 있어서 먹고 딱 애들 이렇게 먹다가 잡을- 누눅해지면 또 짜증 나거든요. 네. 맞아.
이건 중요해. 애들 할 때 지퍼백 없으면은 금방 눅눅해져서. 아 이건 진짜 애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박스로 사다 놓고 뻥튀기 같은 거 먹거든요. 네, 이걸로 반드시 대체가 돼요. 괜찮은 것 같아요. 반드시 대체가 된대요. 네. 네. 유통기한도 기네요. 네. 네, 수불 네. 스낵 광고를 해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광고를 하니까 잘 안 되네요. 네. 네, 다음 주에 더 잘하기로 하고. 네. 네. 그 말이 그렇게 웃겼어? 네, 저희 피디님이 빵 터지시길래 네. 연애 공약법으로 넘어갑니다. 네. 김효일주 연애 공약법 뭐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갑자기 돌변한다고 하니까 네. 모르던 면이 나온다고 하니까 또 겁이 나긴 하는데 네. 뭐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좋다고? 네. 갑자기 돌변. 아니 또 대충 뭐 이렇게 뭐 혹시 음란마귀 막 그런 아니요, 거? 그냥 아니 사귀기 직전까지 갔는데 안 돼 싫어 네. 뭐 네. 이렇게 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죠. 선생님 그만 드시고 공약법 가시죠. 네. 네. 근데 이제 가요 가. 네. 선생님 맛이 안 느껴지신다면서 그렇게 계속 드시고 계시네요. 어차피 뭐 남자는 다 건너뛰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김효 남성부터 공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략해야 되는데? 예. 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갑자기 제가 이 방송을 왜 하고 있나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선생님 한번 공약 네. 저기 한번 해보시죠. 근데 그때 공약이 되게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가족적이고 뭐. 그러니까 그건- 더 힘들죠. 그건 결혼하고 아. 난 뒤에 얘기고. 예. 그러니까 결혼 이전에 어떤 그런 공략 방법에서 저는 사실 기토일주가 좀 대부분의 기토일주들이 저는 까다롭다고 생각해요. 예, 뭐 이렇게 크게 인연을 맺거나 아니면 좀 더 친밀감을 가지는 관계로 발전하면 네. 잘 챙기기도 하고 굉장히 다정다감하기도 하고 한데 그 전에 뭔가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 자기 영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느낌이 강해서 남녀 공이 김효일주의 연애관이 저는 좀 까다롭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타입입니다. 연애적인 것들. 저는 뭐 임상이 많지는 않지만 네. 제 주위의 기토들은 네. 결혼하신 분들 몇 분 있는데 네.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과 네.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대시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좋아서 따라다닌 사람. 네. 네, 그런 공통점이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주로 저 여성분들 쪽 아닌가요? 반반이에요. 반반인가요? 네. 네. 아, 둘 셋이구나. 네.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 쪽은 자기가 원하는 걸 심고 싶은 의지가 강하죠. 본인이 예, 내가 선택해서 이제 선택한 씨앗을 그러니까 여성 심는- 쪽은 이제 어차피 갑목이나 을목이 다 자기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화 시키려고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려고 자기가 하는 원하는 성향이 강하죠. 나무를 길러야 네, 되니까. 그래서 뭐 기토일주는 좀 사실 제가 막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연애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임팩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헷갈린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기토일주 대부분은. 강프로님. 네. 김효일주 남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냥 공동체에 하나인데 이걸 좀 더 좁히면 통상적으로 자식의 애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결혼하고 나면 마누라는 뒷전이고 직장하고 자식만을 위해서 일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매력 없는. 좀 매력이 없죠. 그게 이제 김효일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누라가 씨발 밥만 먹고 사나. 그러면 남자들 이 김효일주 남자 이러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답답합니다. 갑자기. 정말 그냥 가정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아까 말했 이걸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가정적이야. 근데 가정 안에서 보면 이게 꼭 가정적이냐라고 하는데 이제 여성을 주체적 관점에서 보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이걸 먼저 좀 따져야 됩니다. 공략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자식에 대한 그러니까 여자랑 사귄다는 것이 곧 결혼을 의미하며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자식을 낳고 가족을 꾸리는 것이다. 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인 저는 좀 딴 분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뒤가 좀 보이거든요. 결국 공략하지 않는 걸로는. 근데 요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봐도
그렇게 이분은 별로 가족에 대한 집착이 없네. 근데 네. 오히려 개나 고양이에 대한 네. 그리고 본인도 만약에 그런 애완동물을 키우는 걸 좋아한다면 네.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개나 고양이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은 무토들 절대 이해 못하는 거. 네. 네. 아니 그렇게 뭐 10년 동안 같이 온 개가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거의 생명 한계를 넘었는데 네. 암에 걸렸는데 막 몇천 번을 들어서 수술하잖아. 그리고 몇 달 더 못 살 텐데. 네. 어쩌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수술한다는 게 항암을 한다는 게 그게 네. 개 입장에서도 더 고통스러운 일인데도 네. 이들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특화된 자기의 취향과 삶의 스타일과 네. 딱 맞을 때는 이상 더 좋은 파트너는 없어요. 정말 이거는 뭐 거의 막강한 그것도 잘생겼었다. 그러니까 일단 근데 이 좀 잘생겼는데 이게 훅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게임값 졸라 내야 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뭐 좋은 장나서 평범한 직장인인데 정말 여자에도 관심이 없어. 네. 그럼 뭐 누가 봐도 좋은 남편감이야. 그러게요. 근데 마누라한테도 관심이 없어.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오로지 자식에게만. 그러면요, 진짜 이러면요 어디 가서 이런 남편들의 문제가 뭐냐면 부인들에게 탄핵할 근거를 안 준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욕하면 내가 미친년이 되는 거예요. 복에 겨운 년. 그렇지, 호강에 받쳐서 요강에 똥 싸는 년 이런 소리 듣게 된단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흥분하시죠? 난 이런 자들이 싫기 때문이지. 이 새끼들 잘생겼어. 뭐 돈도 많아. 막, 아니, 옆에서 보는데 지금 땀이 막 여자도 막 끌어. 막 부러워서 그러시는구나. 그래, 부르면 지는 건데 씨발 뭐 어쩔 수 없어. 뭐. 그래서 남으시면 공약을 해요 마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짜려봐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특히 이제 제일 첫 번째 검증에 대해서 이제 이 자식에 대한 애착의 정도.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잘 자기하고 맞아 떨어진다면 최고의 극강의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네. 저기요 한눈 안 팔고. 그런데 이제 이게 비껏하면 네. 재앙이 될 수도 있는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공약법인 건가요? 공약. 왜냐하면 공약을 안 하는 것도 공약이에요. 그거 여러 번 하셨어요 선생님 코멘트. 오늘 처음 하시는 아니, 것처럼 근데 하시지 마시고. 이게 저희가 이게 남녀 공약법을 할 때 제 입장에서 되게 남감한 게요. 네. 제가 남자를 공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강프로님 뭐가 드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힘든 거 공략하지 말자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성이면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런 또 아무래도 상담을 할 때 여성분들을 또 많이 이제 대면하니까 근데 정말 남성분들은 좀 감이 안 와요. 제가 과연 그러니까 그러면 빙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바꿔서 좀 네. 여쭤볼게요. 가족, 자식 뭐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 좋아하는 건 뭔가요? 그 어쨌든 기묘 그러면 굉장히 좀 아름다운 것들이라든지 조직화되거나 뭐 정형화되거나 하는데 거기에서 있는 미묘한 그 아름다운 것들 있잖아요. 어렵다. 자, 그러니까 정돈돼 있는데 네. 거기에서 오는 어떤 질서나 이런 것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들 있어요, 남자들. 그러니까 좀 사실 되게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공략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서에 이분들은 책을 읽어도요. 예, 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책이 딱 예쁘게 꽂혀 네, 있어요. 네. 다 이 집에서 몇 건 없어도. 예. 그래서 여성분이 김효일주 남자를 공략할 때 그런 질서를 이해하고 그것을 수긍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전략이 될 수밖에 그러면 없거든요. 결국 그런 거겠네요. 기묘 남성의 네. 특성과 네. 내 특성이 비슷할 때 네. 비로소 네. 만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때 공략을 시작해라. 네. 공약 자체는 뭐 크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겠네요. 네. 그럼 딴 그리고요, 제가 만나본 남자분들 이제 기묘를 뭐 욕하는 건 아니고요. 결혼을 해서 가장 잔소리가 심한 사람들 중에 기묘일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남자분인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아이
그 교육 문제 가지고 와이프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거의 전쟁인 거예요. 맨날. 보통은 남자들은 신경을 안 써서 문제인데. 네, 신경 안 써서 문제인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 어떤 그 체계에 여성분들이 같이 동조를 해서 맞춰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야. 네. 이 사람이 어디에 꽂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분은 자기가 꽂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이스해요. 네. 근데 꽂힌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요하달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데는 아름다울 수도 있는 집요함인데 네. 이제 가족 간이나 연인 간의 사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네. 수 있는 집요함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게 그 집요함의 대상에 대해서 별로 네. 관심이 없을 때 네. 굉장히 불편하죠. 네. 그럼 기묘 남성과 네. 기묘 여성이 만나는 건 어때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 기토와 비슷하니까. 기토와 기토가 만나는 건 나쁘지 네. 않고요. 이건 엄청 안 하겠다. 네. 그럼 자식이 좀 힘들 수는 있겠네요. 야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좀 아무래도 이제 조금 투마치가 될 네.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네네. 기토와 기토가 만나는 건 나쁘지 않고, 근데 묘목을 기묘와 만나는 것은 좀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민의 여지가 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 그러고 보니까 기묘 커플을 제가 아는 분이 하나 있네요. 네. 제가 저기 파주 쪽에 살 때 만났던 분인데 한의사 부부예요. 두 사람이 다 한의사야. 네. 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그 지역 사회 네. 봉사활동이나 뭐 의료봉사나 뭐 이런 것도 많아요. 공동체 역시 이렇게 무슨 뭐 아니 두 사람이 참여하는 공동체를 합치면 무슨 한 5개 될 것 같아요. 뭔가 직업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기묘스럽네요. 저는 궁금한 근데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네. 속은 알 수 없지. 밤에 둘만 있는 밤에도 좋지. 그건 나 몰라. 그까지는 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녀분은 무섭죠. 그분들의 자녀분은 안녕하신가요? 자녀들도 그분들은 좀 현명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교육 공동체도 있어. 육아 공동체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공동으로 양육을 공동으로 맡기는 바람에 네. 저는 오히려 네. 성공했다고 보이시는데요. 정말 기토스럽게 두 분이 살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럼 제가 볼 때 예외다 이겁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제 기묘일주의 이제 그 여성분들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경쟁력이 굉장히 네. 높아요. 많이 힘드셨군요.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높아요. 이 경쟁자들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데 이 기묘일주의 여성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사귀어도 안심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다른 남자들의 호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갖고 그게 뭐 양다리 삼다리를 거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애인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될 것 같은데? 네. 헤어졌나? 뭐 이런 오해를 근데 그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이 편간의 병이 갖고 있는 특성상, 네. 또 관살 혼잡의 특성상, 네. 또 묘목이 갖고 있는 그 다채로운 또 네. 관심에 대한 특성상, 네. 그래서 참 의외로 이렇게 참 공략 이렇게 이 성에 진입하기도 어렵고 네. 진입하고 난 뒤에도 메인테넌스도 쉽지 않고. 네. 우승까지 너무 힘드네요. 네. 이게 요즘 이제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열받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강압적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세력들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약간 수컷의 느낌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묘일주 여성분들은 어차피 그 지장간이 갑을목으로 그 혼잡인데 내가 갑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완력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게 리드 당하는 것보다 리드 하는 쪽이 유리하다. 그렇죠. 저 폭력이 되라는 뜻은 아니고 좀 더 다른 경쟁자들보다 내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다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물 금세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약간 좀 터프하게 터프한 어떤 느낌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터프한 어필이 네.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하죠. 네. 아무래도 네. 이제 평균이니까. 근데 이제 네. 그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아니면 도다. 뭐 아니면 백도. 왜냐하면 그런 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놈들 쫓아가 많기 때문에.
아 참고로 저번에 이제 밥 먹을 때 지선 선생님이 자신의 이제 연애사와 함께 연애 막 이렇게 네. 이 회사에 결혼을 아직 안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연애사를 설명하면서 막 연애는 이렇게 막 한다 네. 뭐 이렇게 막 네. 의외로 지선 선생님이 막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말을 다 하고 나서 씨발 근데 난 그렇게 했는데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가려들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아 공약법을 고향벌 말하고 나서 씨발 근데 나 이렇게 안 됐어. 아니, 그리고 제가 그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죽돌이도 결혼했는데 자신감 가지시라고 나도. 우와. 예. 아 근데 김효일주 여성분들은 그러면 경쟁률이 좀 높다 네. 평균적으로. 아, 진입 장벽이 좀 높다. 근데 오히려 터프하게 공약을 좀 해보셔라. 예. 오늘 이상하게 남심 공약을 좀 길게 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은데. 평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는데. 네. 그러면 아무리 지어짜도 안 나옵니다. 네. 네, 공약법은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김효일주 첫 시간 풍문과 함께 남심 여심 공약법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김효일주 사연들이 궁금해지시죠? 다음 시간에는 김효일주 사연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치기 전에 김효일주 다음으로 다룰 일주 알려드릴게요. 네. 아, 을목으로 가네요. 네. 아 이게 뭐좀 수련 미모가 수련한 쪽으로. 을사일주입니다. 개무시하지 마. 네. 개무시하고 있어. 네, 사연 말고도 을사일주에 관한 궁금한 점 혹은 기대되는 점 남겨주시면 응답하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네. 사연과 질문은 철공소 홈페이지 내 라자명 시즌4 게시판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공지글의 양식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내려니까 말이 안 되네. 질문 및 사연 접수는 7월 26일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